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새로운 배움을 찾아 헤매는 학습자 성향의 청취자 여러분을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다시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룰 이 자료를 끝까지 뜯어보시면요. 아마 평소에 갖고 계시던 생각들이 꽤 많이 깨지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 처음 분석할 때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원문이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이죠. 오픈도어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텍스트입니다. 아마 오픈도어란 이름 듣고 그냥 또 복잡한 기업 재무제표나 숫자 이야기겠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진짜 미션은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막 엄청 무겁고 아날로그적인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도대체 첨단 기술과 AI가 어떻게 해킹하고 있는가. 바로 이 거대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수익성 방어라든가 AI가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숨겨진 인사이트를 쏙쏙 뽑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 복잡한 지표들을 저희가 아주 맛깔나는 이야기로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 대화에 참여하신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단순히 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를 넘어서요, 기술이 우리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거대한 축소판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초반부터 진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실적 발표하면 시장이 제일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집을 얼마나 많이 사고 팔았나. 그렇죠. 덩치를 얼마나 키웠냐를 보죠. 네. 그런데 오픈도어의 주택 매입 물량은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치의 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을 덜 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주택 한 채 팔았을 때 남는 공원 이익률은 지난 9월에 바닥을 찍고 나서 매달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말에는 2024년 2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자체적인 개선 결과라는 게 핵심이죠. 게다가 연말까지는 조정 순이익 흑자를 내서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자생하겠다. 그리고 더 빠른 2분기에는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연간 흑자를 예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조정 에비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복잡한 회계 용어는 빼고요. 이게 이 회사의 생존에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벤처 캐피털이나 외부 투자자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외부 수혈이라는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고도 회사가 스스로 벌어들인 현금만으로 월급 주고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완성했다는 뜻이죠. 와,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파헤쳐보죠. 그럼 주택 매입 물량이 목표치 하단에 머문 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기업들이 항상 겪는 자원 배분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자원 배분 딜레마요? 예, 바로 성장에 투자해서 연료를 태울 것인가 아니면 제품에 투자해서 연료 탱크 자체를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죠. 맞아요. 경영진이 딱 그 비유를 썼죠. 당장의 매입량을 늘리는 건 연료를 태우는 거고 장기적인 판매 경로를 개선하는 건 연료 탱크를 채우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자료에 등장합니다. 남들이면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리죠. 맞아요. 기존 앱 개선하는 걸 멈추고 핵심 엔지니어 딱 4명을 빼버렸죠. 네, 그 사명을 아예 기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제품을 밑바닥부터 새로 구축하라고 투입해버립니다. 저도 부동산 거래 해봤지만 주택담보대출 이거 진짜 서류 산더미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기존 은행들도 시스템 바꾸려면 수백 명이 몇 년은 매달려야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4명이 남들은 최소 1년 걸린다고 했던 걸 단 10주 만에 개발해냅니다. 와, 10주요? 네, 곧 베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건 진짜 여러분 당장의 대시보드 숫자, 그러니까 주택 매입량이라는 성과를 포기하면서까지 장기적인 고객 유입 경로를 넓히는 엄청난 혁신적 선택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죠. 그 혁신 이야기 하니까 자료에 나왔던 또 다른 비유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미식축구 비유요. 그 비유 정말 재밌었죠. 네, 미식축구가 보통 3시간 정도 경기하잖아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선수가 공을 들고 뛰는
그러니까 실제 플레이가 일어나는 시간은 고작 11분 뿐이라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작전 짜고 심판 판정 기다리고 대열 맞추는 시간이죠. 기존 오픈도어의 업무나 아날로그 부동산 시장이 딱 이랬다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반복 작업이 너무 많아서 진짜 공이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맞습니다. 부동산이 사실 첨단 기술이 아직 닿지 않은 마지막 거대한 산업 중 하나거든요. 네, 항상 서류 떼고 기다리고 도장 찍고. 그래서 이 시장에는 기계보다 사람이 가치를 더 잘 안다는 일종의 착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픈도어가 AI를 도입하면서 아주 명확한 철학을 세웁니다. 어떤 철학이죠? 사람은 사람이 할 일을 하고 기계는 기계가 할 일을 한다. 이 원칙입니다. 아, 역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거군요. 네, 수십 년치의 동네 거래 데이터를 순식간에 훑어보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하고 수학적 계산을 하는 건 당연히 기계의 몫이죠. 그렇죠. 그런 건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기계가 절대 못하는 영역, 오픈도어는 이걸 마지막 1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지막 1마일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한 조건의 집인데 막상 가보면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소음이 심하다거나 옆집 마당 상태가 엉망이라거나 하는 미묘한 맥락들 있죠. 아, 특유의 감성이나 냄새, 분위기 같은 거요? 네, 그런 직관적인 가치 판단은 철저하게 사람의 역할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초 가치 평가를 다 했다면 이제는 업무 프로세스가 완전히 진화한 거네요. 맞습니다. AI가 순식간에 분석해서 초안을 던져주면 사람은 그 결과를 검토하고 감수하는 역할, 즉 쿼터백 역할을 하는 거죠. 노허드 로퍼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작전 회의 하느라 멈추지 않고 엄청 빠르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공격이요. 네, 여러분, 이게 소비자와 투자자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가치를 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할 때 생기는 오류가 줄어들고 집값 제한을 받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겠죠. 맞습니다. 공정하고 아주 빠른 제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현실의 복잡성을 다뤄야 하는 기업에게 AI가 진짜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완벽한 적용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좋을 때는 사실 누구나 다 혁신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안다고 하죠. 네, 근데 자료를 보면 전국 집값이 5개월 동안 3%나 떨어졌다고 나와요. 상식적으로 집을 직접 사서 파는 오픈도어한테 하락장이라는 건 엄청난 위험 아닙니까? 치명적이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확인한 데이터로는 이익률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여기서 바로 오픈도어 2.0의 세 가지 생존 도구가 등장합니다. 핵심은 집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 바로 속도입니다. 순환이요? 첫 번째 도구는 뭔가요? 첫 번째는 선택과 정교함입니다. 머신러닝 가격 모델을 써서 빨리 팔릴 좋은 집은 경쟁력 있게 공격적으로 제안하고요. 위험도가 높은 집은요? 그런 집은 마진을 아주 넓게 안전하게 잡아서 매입하는 겁니다.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아,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속도, 즉 회전율입니다. 시장에 120일 넘게 안 팔리고 있던 악성 재고 비중을 단 한 분기 만에 51%에서 33%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단 한 분기만에요? 와. 네. 게다가 2024년 10월에 매입한 집들은 과거 코호트보다 2배나 빠르게 팔려나갔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속도만 낸다고 위험이 다 방어되진 않지 않나요? 그래서 나온 세 번째 도구가 바로 캐시플러스라는 신규 서비스입니다. 아, 캐시플러스. 이거 자료 읽을 때 개념이 되게 신선했어요. 네, 기존에는 회사가 집을 다 사서 자본 위험을 100% 떠안았다면 이제는 셀러, 즉 집주인과 위험을 나누는 파트너십 같은 겁니다. 아, 셀러가 가격 변동 위험을 일부 부담하고 대신 회사는 수수료를 받아서 자본 위험 자체를 줄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업계에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을 파괴한 겁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죠? 보통 집을 빨리 팔려면 가격을 깎아야 하고 제값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속도와 마진은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이죠. 그렇죠. 속도냐 마진냐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2024년 10월 코호트 성과를 보면요. 판매 속도가 10%에서 50%로 치솟는 동안에도 마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기계학습과 새로운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아주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회사의 기초 체력이나 기술력은 확실히 증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중개인을 찾기 전에 어떻게 오픈도어부터 써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신뢰의 문제죠. 네, 집이라는 건 개인에게 거의 전 재산인데 단순히 시스템이 좋다고 선뜻 맡기긴 어렵잖아요. 경영진도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기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기본 선택지라면 우리가 콧물 날 때 자연스럽게 크리넥스 달라고 하고 밥값 나눌 때 벤모로 보낼게 하는 것처럼요. 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그 퀴비 사례가 언급된 거군요. 할리우드 거물들이 수십억 달러 마케팅비 쏟아부었는데도 폭망했던 그 스트리밍 서비스요. 네, 경영진의 철학이 아주 확고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나 샘 몰튼의 철학을 인용하는데요. 진정한 브랜드란 훌륭한 제품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명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광고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제품의 본질에 집착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국적인 이용 가능성, 번거로움 없는 빠르고 공정한 제한, 그리고 유닛 이코노믹스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가치 제공. 이 기본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성숙한 시장에서는 이미 집을 팔려는 사람의 20%가 중개인을 만나기도 전에 오픈도어 사이트를 먼저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CEO의 태도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오픈도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폭락해서 투자자들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상황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CEO 연봉이 단 1달러입니다. 게다가 본인 가족이 회사의 최대 투자자라고 해요. 운명 공동체인 셈이죠. 여기서 그가 빌 월시 감독의 책 승부의 원칙에 나오는 철학을 언급합니다. 전광판의 점수, 즉 주가를 쳐다보면서 경영하지 않겠다. 맞아요. 올바른 훈련과 과정, 즉 사업의 기초 체력에만 집중하면 점수는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이 뚝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존 주가가 90% 폭락했을 때 제프 베이조스가 내부 지표에만 집착했던 그 일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본질에 집착하는 거죠. 자, 이 철학이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자료 후반부에 진짜 감동적인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브래드 본이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가 답변했던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군인 커뮤니티 이야기요. 매년 약 40만 명의 미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일정에 따라서 진짜 급하게 이사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집 언제 팔릴지, 제값받을지 몰라서 피가 마르죠. 그런데 오픈도어가 여기에 완벽한 해결책을 줍니다. 빠른 제한에 이사 날짜까지 군인들 일정에 확정 지어주니까요. 게다가 현역이랑 퇴역 군인한테 $4,000를 지원하는 히어로즈 홈 크레딧도 운영하고 보훈처 대출, 그러니까 VA 론도 시스템에 부드럽게 연동시키고 있죠. 저는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커뮤니티 안에서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진짜 팬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런 혁신과 과정을 다 거치고 난 2년 뒤 이들이 그리는 최종 목표는 과연 뭘까요? 경영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오픈도어가 부동산의 진정한 기본 선택지가 되고 AI가 데이터를 먹으면서 복리 효과를 내는 미래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 캔자스시티 선생님 이야기요? 네, 캔자스시티의 평범한 선생님이 자신의 월급만으로 집을 사서 아이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의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게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와, 기술의 발전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주택 소유라는 따뜻한 꿈으로 연결된다는 게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복잡한 실적 발표 자료의 끝이 이렇게 인간적인 비전으로 맺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니었죠. 당장의 성장을 미루고 연료를 채우는 용기, 기계와 인간의 역할을 분리해서 헛된 시간을 없애는 지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는 치열한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도 나는 지금 억지로 엑셀을 밟아 연료를 태우고 있나? 아니면 잠시 멈춰서 연료 탱크를 키워야 할 때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분리하는 그 철학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아주 좋은 고민거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 주식앱에서 터치 몇 번 하듯이 순식간에 끝날 만큼 쉬워지고
완전히 데이터화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안식처로서의 집이라는 개념, 그 심리적인 무게감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전히 내 삶과 가족의 영혼이 깃든 터전일까요? 아니면 그저 빠르고 투명하게 굴러가는 거대한 유동자산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될까요? 기술이 장벽을 허문 뒤에 남을 집의 진짜 의미,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여러분이 남은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만한 멋진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듬뿍 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